한 새벽 1시쯤이었나? 새벽에 잠든 사이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갔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지옥이었어요.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서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섭다. 자,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남성분의 사연을 분석하고 좀 팁과 노하우를 좀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 짧게 얘기하자면 모르는 분과 동의하에 사랑을 나누고 뭐 잘 했는데 갑자기 이 여성분이 돌변해가지고 너 나한테 뭐 한 거야?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조사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혐의 없음 그리고 무고로까지 자연스럽게 또 이어져서 그 여성분이 뭐 무고를 받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어났다면 여기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제가 4, 5년 전쯤에 그 성범죄 중간간죄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가 되었었고요. 제가 그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앱에다가 술 같이 마실 사람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글을 보고 이 여성분이 연락이 오셨고 그 블라인드라는 앱으로 연락을 하다가 제가 바로 그냥 모텔로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모텔에서 보자라는 얘기가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모텔에서 보자. 바로 모텔에서 보자라는 말 자체는 나중에 뭐 고소 당했을 때를 놓고 보면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염두에 뒀다 이런 쪽으로 가서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유리해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모텔에서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모텔에서 봤는데 제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씻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치킨이랑 맥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좀 흘러갔고 관계를 바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저도 이제 긴장을 했는지 굉장히 좀 이제 빨리 끝났고 이제 끝난 상황에서 같이 누워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저한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거기에 응해서 이제 두 번째 성관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전혀 그냥 일반적인 애정 행각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당연히 뭐 이 상황에서 성관계 간 거를 누가 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판사 생각도 똑같죠? 이 사실을 검사나 판사가 알 수 있다면 판단은 똑같겠죠. 그렇지만 이 사실이 다르게 구성이 돼서 나올 테니까 저쪽은 네. 다른 주장을 하니까 저쪽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자고 있는데 날 만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이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거를 제3자가 너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또 다시 애무를 하더라고요. 더 이제 하고 싶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일탈을 하고 싶다라면서 저에게 이제 카메라 영상을 찍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뭔가 좀 느낌 이상해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녹음을 했었거든요. 이거 지금 여성분이 먼저 영상을 찍어보자라고 네. 얘기한 거 맞죠? 네,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이게 영상 같은 경우가 진짜 무서운 게 영상이 찍혔다라고 진술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경찰이 와서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다 압수수색을 해버리거든요. 와 진짜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실제로 이 중간간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같이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간간은 무죄가 나오더라도 네.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큼은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남성분은 같이 찍자고 해서 찍었다. 난 절대 그런 적 없다. 하면 판사가 보기에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을 찍으라고 했겠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출연자분이 저한테 끝나서 말씀하시기를 회사로 직접 경찰이 들이닥쳤대요. 와가지고 뭐 핸드폰 어디 있냐 어디 가서 뭐 이거를 뭐 확인해야 된다 해가지고 봉고차 가가지고 막 그런 작업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압수수색 당하신 거네요. 얼마나 그게 지금 회사에서 동료들도 있을 때인데 큰일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어떤 목적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가끔 가다가 여전히 이제 떠벌리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뭐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원나잇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면은 뭐 카메라 뭐 포함된 거 이런 거는 일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리스크 면에서 좋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 친구가 막 영상을 보고 말은 하진 않고 저한테 귓속말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 나오지 않게 촬영했었죠. 그때도 조금 더 이 친구가 여러 가지로 되게 적극적인 성관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들었죠. 근데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지금 얼굴 나오지 않게 이 친구가 찍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추측컨대 굉장히 의도적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무고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거는 이게 무고의 정황이 명백한 경우거든요. 이거 꾼이다.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건 아. 무조건 의도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우리가 얘기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이렇게 남자한테 나 촬영하고 싶어 얼굴은 나오지 않게 찍어줘 이렇게 하고 남자가 찍으면 실제로 재판 가서 만약에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는 나 찍으라고 한 적 없다 얼굴 안 나오지 않았냐 이러면은 진짜 꼼짝없이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성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런 무고 노하우 같은 게 공유되기 전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관계는 하려고 했던 게 맞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 몰래 찍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만 물고 늘어졌으면 그랬다면 이분이 무혐의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한 새벽 1시쯤이었나? 새벽에 잠든 사이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갔더라고요. 저 놀라가지고 전화하니까 받진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나 술 먹고 취했는데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 딱 그렇게 온 거예요. 다 하고 촬영까지 해달라고 뭐 했는데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그렇죠. 이 멘트를 이 순간에 바로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든 순간에 바로 나는 이의 제기를 했다. 그거를 이제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와 진짜 무섭다. 갑자기 자기 경찰한테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됐죠. 이제 그 친구는 나랑 너랑 치킨만 먹으려고 간 건데 갑자기 성관계를 하냐. 당일에 아마 정확히 만나지만 새벽 한 3, 4시까지는 계속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너한테 언제 큰일 날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사과하는 식으로 계속 좀 몰아붙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또 습성이네요. 사과하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짧은 시간 안에 약간 무섭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쵸. 이제 결국은 뭐 사과라도 확실하게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얘도 알고 있었으니까 사과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이분도 대기업 사원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공무원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뭐 성범죄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다 퇴사 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면 돼, 얼마 주면 돼 이렇게 해서 돈으로 받고 그냥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제 몰아붙이고 겁을 준 거죠. 일단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지금 상황에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면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네.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 말문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만 계속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감정 없이 딱 읽을 수 있게 딱 텍스트로 보내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서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섭다. 근데 저도 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사과는 끝까지 안 했냐. 억울하니까 사과는 안 했고 최대한 좀 가라앉히려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좀 했었는데 저한테 요구했던 게 단성문이랑 제가 촬영한 핸드폰 그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고 합의금을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합의금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뭐 사회 봉사에 쓰겠다, 뭐 어려운 사람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제 좀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었었죠. 저한테 주고받은 카톡들 거의 한 4, 5일치 정도가 진짜 카톡이 많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사과를 안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3, 4일 동안 계속 대화를 했다는 거는 뭔가 조금만 더 하면 사과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돈을 줄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타기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카톡 대화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발목을 붙잡는 형태로 갔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하는 거는 그 5천만 원을 이제 좋은 데다 쓰겠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분이 유죄를 받은 분입니다. 실형을 받은 분이에요. 무고로. 그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왜 핸드폰을? 일단은 이렇게 핸드폰을 요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만 이 영상이 몰래 촬영한 거라는 내 주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 자료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과문 쓰라는 거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증거를 그쵸. 만들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상황, 이분은 지금 뭐 들어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 선임을 좀 했었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무고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과적인 사건은 경찰에 고소가 돼서 제가 경찰서 출석을 했죠. 이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찰서를 3번 출석을 했어요. 서로 의견이 되게 달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 조사도 받았죠. 결국에는 형이 없음으로 다행히 중결이 되었고 본인이 인지해서 무고죄로 바로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고의 피해자로서 증인신문까지 했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일단은 저기서 경찰서를 3번을 갔다 그랬잖아요. 저 때 가기 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죠? 예, 물론이죠. 아. 그리고 사실은 이 담당 변호사님도 엄청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무혐의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지고 들어야 돼요. 계속 상대방 고소인 얘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경찰관한테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 꼼꼼히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일단 뭐 혐의 없음이건 뭐 무죄건 경찰서를 저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그쵸. 그리고 물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겠어요. 야, 뭐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범죄 같은 걸로 조사받고 이런 거는 경찰이 알아서 뭐 사기꾼 취급하고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성범죄로 조사를 받을 때는 네. 진짜로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3번 경찰 조사가 그냥 통상의 조사보다 훨씬 힘드셨을 거예요. 와. 거의 뭐 한 7, 8개월은 걸렸던 것 같고 정말 하루하루 지옥이었어요. 뭐 말도 못하고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저 혼자서 그걸 다 이제 그 상황을 온전히 이겨냈을 때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이 채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저도 뭐 그런 본능에 충실했던 건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런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적당히 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네. 정말 용감하게 잘 하셨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이런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유튜브를 쳤다가 이런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굉장한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굉장히 용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그 성범죄가 남성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실 싸워보기도 전에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이분도 만약에 포기하셨으면은 그냥 5천만 원 내고 네. 뭐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받고 고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받고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싸워볼 게 있긴 있지만 실제로 합의금 받고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분은 이 제도를 공부해서 악용하려는 사람이었고 남성분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불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법 자체도 불리한 건 맞지만 맞네. 정말 내가 억울한 건지 아니면 재판을 가면 내가 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의심해보고 끝까지 검토를 해본 뒤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네. 좀 받아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챙겨보는 측면이 굉장히 좋겠네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준비해 가서 물어보고 미리 검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하다. 예, 저런 여성분들이 좀 없어지는 그쵸. 마음 놓고 호감 갖고 사랑하고 이런 날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좀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